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XRP에 대하여 내년 1월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코인베이스가 2023년 1월부로 거래소에서 없어지는 저사용 코인에 대한 대응 조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코인베이스 지갑에서 한 달 조금 넘은 시간 안에 제거됨에 따라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낮은 사용량이나 다른 우려 속에서 코인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라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들 또한 투자 유의 이러한 언급을 하면서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도 많죠. 이에 대해서 XRP의 경우는 2020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왔으며, 미국 규제를 지켜야 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일단 완전하게 XRP를 빼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 기준 17,000달러가 무너지며 어제까지의 상승이 그저 한순간의 신기로가 되는 것이 아닐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25% 하락한 16,93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1.09% 하락한 1,27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7위의 XRP는 3.83% 하락한 0.38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5.34% 하락한 0.0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3%, 1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6%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는 60%를 나타내면서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지난 11월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이 FTX가 파산하자 미 정부와 의회 등 규제기관이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과 정책의 판단의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경우는 미국 정치권과 일부 규제 당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던 인사인데, 하지만 그간 허술했던 그의 경영 방식이나 도덕적인 해이가 드러나면서 이들의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결국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미 규제 당국에까지 퍼졌는데요. 샘 뱅크먼 프리드의 지지로 최근까지만 해도 유력한 암호화폐 규제 기관으로 꼽히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은 1일 이제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하여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을 둘러싼 흐름도 바뀌고 있는데, 지난 1일 미 상원 농업영양임원위원회 청문회에 로스틴 베넘 위원장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이날 상원 의원들은 위원장에게 FTX 규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었는지를 집중 추궁하였는데요. 이에 베넘 위원장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 시장은 엄격하고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확장을 했다. 기존 시장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막대한 투기 자본이 들어와 미국인을 상당한 위험에 빠뜨렸다라면서도 CFTC는 현재 디지털 상품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직접적인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관리
관리하고 이 감독할 기관으로는 크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이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꼽히게 되는데 두 감독 기관의 수장들은 암호화폐 산업에 관할 건이 서로 자신에게 있다고 발언을 하면서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중 이번 FTX 사태가 터져버린 것이죠. 이들에게 암호화폐 산업은 새로운 수익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암호화폐를 자신들의 관할권으로 들여오게 된다면 조직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구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용자의 수수료 일부를 받으면서 의회 예산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이제 샘 뱅크먼 프리드 창업자가 이 다툼을 파고들게 됩니다. 이 샘 뱅크먼은 초기에 놀랍게도 SEC가 아닌 이 CFTC를 지지하였습니다. 이 CFTC는 밀과 옥수수, 금속, 석유 등에 대한 선물, 그리고 금리 스왑, 옵션 등 파생 상품을 규제하는 기관인데요. 이 파생 상품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 공인 투자자가 주요 보호 대상입니다. 반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경우는 이제 모든 종류의 증권을 관할하기 때문에 이 증권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 CFTC 직원은 약 700여 명의 규모로 SEC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인데 이번 청문회도 미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개최한 것은 CFTC가 주로 농산물의 파생 상품도 규제 관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경우는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이 파생 상품 시각에서 암호화폐를 접근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것입니다. 이 샘 뱅크먼의 경우는 SEC의 위원장 이 게리 갠슬러에게도 이미 접근을 했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걸 보면 이 FTX 거래소가 부풀려진 자산이었어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금을 로비에 사용했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요. 앞으로 청문회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경우는 지난 11월 16일 FTX의 붕괴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청문회를 12일 이제 개최할 것이라 밝히게 되었는데 다만 현재까지 이 일정이 완전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FTX 사태로 SEC나 CFTC나 이 규제 당국들 모두 애매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내용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형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XRP에 대해서 내년 1월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이 코인베이스가 2023년 1월부로 거래소에서 없어지는 저사용 코인에 대한 대응 조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코인베이스 지갑에서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제거됨에 따라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낮은 사용량이나 다른 우려 속에서 코인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들 또한 투자 유의 이러한 언급을 하면서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도 많죠. 이에 대해서 XRP의 경우는 2020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왔으며 이 미국 규제를 지켜야 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일단 완전하게 XRP를 빼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코인들 모두 하드포크라는 것을 경험하였죠. 이 요인이 코인베이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일각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실상 분석일 뿐 코인베이스의 공식 입장은 아닌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소의 결정으로 코인베이스에 의해 상장 폐지되는 자산이 소실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이 회사가 발표한 성명서를 보게 되면
거래소에 남아 있는 지원되지 않은 자산은 여전히 각 사용자의 주소에 묶여 있으며 소유자의 코인베이스 지갑 복구 문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는데, 이에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업체 테더, 즉 USDT의 공동 창업자 리브 콜린스의 경우는 이는 1월 이후에도 코인 자산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하지만 상장 폐지된 자산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것들을 거래소에 남겨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것은 금고 어딘가에 현금을 두는 것과 같다. 당신은 언젠가 그것들을 코인베이스에서 옮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거래하거나 팔 수가 없다라며, 현재 코인베이스 상장 폐지 사례에서 콜린스와 프레이저 모두 거래소에서 자산을 제거하고 자신의 지갑에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첫 단계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현재 다양한 분석가들, 전문가들이 콜드 월렛, 개인 지갑을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꼭 들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콜드 월렛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산의 통제권을 100% 안겨주게 됩니다. 남의 손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휘둘리는 것을 막아주죠. 혹시나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파손되더라도 코인이 기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닌 이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상에 보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 코드를 재입력하여 쉽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 영상 설명란과 댓글창에 콜드월렛 구매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분당 2개씩은 구매하시길 바라며, 하나는 보관용, 하나는 비상용으로 두는 것이죠.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꼭 구매해 두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현재 코인판을 보면은 이제 누군가는 참 개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실제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코인을 무시하고 등한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말을 했듯이 여전히 코인판은 서부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없고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제 그나마 한국이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수준인데, 코인을 쓸모 없기 때문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들은 그냥 코인이고 뭐고 사실상 떠나는 게 맞습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원래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게 되죠. 이 비트코인 신봉자들은 비트코인이 인터넷과 같은 대표 네트워크로 자리 잡고 그 위에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을 주장합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이 10만 불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블록체인과 코인은 마치 초기 인터넷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코인을 규제, 즉 제도권 안으로 집어 넣어서 관리 감독 받게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장과 겹치고 우선순위가 움직이다 보면 결국 또 잊혀지고 유야무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코인을 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코인을 하면서 대부분의 자산을 홀라당 날려먹은 경험은 누구나 있죠. 이제 저 역시도 거래소 계정을 해킹당해서 잃어버린 코인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원인은 규제 장벽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는 인터넷 초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나왔던 닷컴 기업들 대부분이 지금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극소수의 닷컴 기업들이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중 일부는 정부가 사실상 밀어주었기 때문에 살기도 하였죠.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 또한 혁신적이라는 이야기가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혁명이라고 했죠.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라디오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싸우는 소리를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당연한데 그때는 해킹의 위험이죠.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떻게든 안 하려는 의견이 우세하였는데요. 이 코인을 이야기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즉 실제적인 유즈 케이스죠. 이 서비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터넷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코인도 그에 맞는 서비스들이 잘 갖춰지기 전에는 사실상 이러한 공격을 계속해서 받을 게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실상 인프라가 현재 갖춰지고 있는 상태이며 그 위에 어떠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대표적인 서비스가 나오고 그것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되기 시작하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인으로 대규모의 유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선점하는 자가 선구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로 유명한 이 피터 린치가 언급한 이 구절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이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구절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격언은 현재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격언이다라고 생각이 되며 내 스스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확신이 무너질 때 자산에 대한 공부, 투자에 대한 공부가 왜 지속적으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되는데요.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들인 것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아픔이 곧 성장통이었다라는 것을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깨달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